감기엔 콜대원, 몸살엔 레드, 기침엔 블루, 콧물엔 그린. 증상별로 색다르게 다짜고짜 콜대원. 좌반. 당신이 꿈꾸는 모든 삶, 매일 누릴 수 있도록. 가전, 꿈꾸던 삶이 되다. LG 오브제 컬렉션. All about performance. Dynafit. 반갑습니다. 윤은기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협업, 콜라보레이션, 또 뭐 발음이 컬래버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우선 첫 번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야겠는데, 자, 경영이란 무엇인가? 저는 원래 이제 학부에서 전공은 심리학이고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했어요. 근데 경영학 처음에 들어가니까 아주 공감이 가는 얘기를 하는데, 경영을 왜 하느냐?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 자, 1 플러스 1이 2가 되면 경영할 필요가 없다. 1 플러스 1이 2 플러스 알파라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 경영 자원은 뭐냐면 사람, 자금, 물자 등등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2보다 커질 수도 있다. 그럼 아주 흥미로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1 플러스 1이 2가 나오면 경영을 아무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경영을 잘하면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경영학 석사 박사 다 했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자, 플러스 알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할 텐데, 이거 플러스가 아닌데 뭔가 심상치 않다. 그게 바로 뭐냐면 X혁명, X.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9 플러스 9는 18. 자, 플러스니까 9 곱하기 9는 81. 게임이 안 돼요. 더하기하고 곱하기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세계 제일 첫 번째 부자인데 71년생, 지금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사업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현재 돈과 기술과 권력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이 사람 사업한 걸 보니까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곱하기 같아 이게. 자, 거침없이. 그렇다면 이 곱하기가 도대체 뭘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곱하기의 내용이 뭘까를 제가 살펴봤더니 그 내용은 첫째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뭐 기술이 워낙 좋아졌잖아요. 이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잖아요. 이게 첨단 기술을 잘 쓰면 어마어마한 곱하기 시너지가 난다.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콜라보레이션, 협업. 모든 개인과 조직과 국가조차도 모든 역량과 모든 자원을 다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원으로 키우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강점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협업을 하면 순식간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협업.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담대한 기업가 정신. 처음부터 자기가 뭐랄까요, 야심이 또는 비전이 너무 작으면 크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그런 얘기를 협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인데 우선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연결을 해야겠어요.
자, 혁명자가 붙어 있는데 산업혁명은 뭐냐면 이런 전기와 동력 기계를 가지고 생산성을 올리는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인간이 육체노동, 근육으로 육체노동하는 거를 전기가 들어오고 발동 기계가 들어오니까 공장이 만들어지고 생산성이 100배 이상, 이 정도 돼 혁명이란 말을 쓸 거 아니에요 이게. 자, 그 다음번에 이제 다시 나타난 게 정보혁명. 이건 전기와 컴퓨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육체노동을 대신하는 동력기계였다면 컴퓨터는 어마어마한 계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사무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정보혁명, 요게 지나고 났더니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이거는 뭐냐? 이거는 전기는 항상 들어가요. 전기와 AI. 자, AI를 쓴 지는 오래됐어요. 대학교에서, 관공서에서, 대학 병원에서 다 썼어요. 썼는데 지금까지 일반인들은,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전문가들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챗GPT가 나오게 되니까 누구든지 앱을 깔아서 다 쓰잖아요 이게. 드디어 뭐냐면 전문가 영역에서 일반인 영역으로, 그리고 전문가 영역에서 소비자 영역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 물론 메타버스 포함 등등등 이것도 끝날 거예요. 왜 끝나느냐? 산업혁명은 300년 걸렸고 정보화사에 30년 걸렸고, 그리고 우리가 지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약 20년 정도 갈 것으로 예상을 해왔는데, 그런데 요새 미디어의 4차 산업혁명 빈도수를 보면 팍 줄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정점을 지나가고 전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길어봐야 앞으로 한 6, 7년, 그리고 짧으면 4, 5년이면 제4차 산업혁명도 끝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나간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지나간 거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새로 다가오는 신문명 속에 들어있는 기회와 리스크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자, 앞으로 이제 5차 산업혁명이든 X혁명이든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얘기를 할게요. 첫째는 지금과 근본적으로 달라의 혁명이죠. 첫째는 우주시대가 열린다. 지금까지 인류는 지구촌에 사는 거예요. 지구촌에. 그런데 드디어 뭐냐면 우주가 인류의 생활 공간으로 확장이 된다. 기술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도 하고, 우주정거장, 그 다음번에 우주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번에 우주 태양광 발전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기술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위성이 발전소입니다. 이게 태양광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거를 안테나로 전기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아마 우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 것이다 라는 게 대뜸 떠오르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바다로. 지구는 육지보다 바다 면적이 넓어요. 그런데 지금 고작 물고기 잡아먹고 그 위에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이제는 기술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해저로 들어가는 거죠. 심해까지. 그래서 해저 주택, 해저 공원, 해저 탐사, 그리고 어마어마한 신물질, 신자원들. 저도 이런 세미나를 해봤더니 신약 물질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다 심해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런 거 등등을 해서 바다도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번에 흥미진진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인간과 로봇의 동거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이 다음 신문명이다. 자, 제가 정보화사회 때 강의를 하면서 앞으로 집집마다 컴퓨터가 한 대 이상씩 다 들어오게 될 겁니다 라고 강의를 했어요. 몇십 년 전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요. 컴퓨터가 업무용이잖아. 덩치가 크잖아. 비싸잖아. 그런데 컴퓨터가 가전제품이 된다고? 그게 왜 집으로 들어오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면 컴퓨터가 집집마다 한 대씩 들어온 게 아니라 방마다 한 대씩 아예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간단해요. 앞으로 7년 안에, 6, 7년 안에 집집마다 사람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인간 닮은 로봇이 한 대 이상씩 다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 제일 처음에 문 따주고 마중 나오는 사람이 로봇이 나와서 인사도 하고, 지금 아리야 무슨 곡 좀 틀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어줘가 아니고 야 너 노래 좀 뭐 좀 불러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커피 좀 끓여와, 그리고 애 좀 봐줘, 뭐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 로봇은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어떤 저 어르신인데 나는 손자가 없으니까 손자 로봇을 하나 데리고 써야겠어. 그럼 뭐 걔한테 얘기하면 다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또 강아지 로봇을 가지고 써야겠어. 얼마든지 되겠는데 어쨌든 집집마다 이제 인간과 로봇이 동거하는 시대가 7년 안에 다가온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2025년부터 가족용 휴머노이드를 시판하겠다. 금액은 약 3만 불 정도. 근데 그것도 가격이 팍팍 떨어져요, 앞으로는. 자, 질문할게요. 앞으로 7년 안에 집집마다 가정용 로봇이 사람 닮은 한 대 이상씩 들어오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들고 버티는 사람들은 뭐이죠? 이야, 대단한 분들인데 보니까 온다니까요. 지금 이미 시판하겠다고 다 발표했어요. 시술 다 나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가격은 팍팍 떨어집니다. 그게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을 거꾸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지금이 놀라운 세상 아니에요? 어제 누가 그러던데 보니까 그 옛날에 전화번호부도 있었잖아. 전화번호부 책이 기억나요? 그거? 요새 애들은 전화번호부 책이 있는 걸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게. 여러분들 순식간에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마 다음 신문명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자, 히라보로 호모 우니버살리스,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을 호모 우니버살리스라고 해요. 자, 네이처라는 과학 잡지에서 인류 역사에, 인류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10명을 뽑자. 자,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1위로 나온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직업이 뭡니까? 떠오르는 거 지금 여러분들 아무거나. 화가면서 동시에 뭐죠? 조각가, 의사, 해부학자, 과학자, 자, 작곡가, 자, 수학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가지가 돼요. 근데 끝에는 뭐가 나오는가 봤더니 탁월한 요리사. 지금 대학로에 가면 다빈치 레시피라고 뭘 파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빈치의 그 문헌을 보고서 영감을 얻어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뭐 믿을 수가 있나, 뭐 증인으로 부를 수가 있나 이러는데 어쨌든 근데 뭐냐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해부를 해서 장기를 그리면 뭐 워낙 탁월한 화가니까 이 해부를 해서 장기 하나씩을 다 그렸단 말이죠. 이거를 지금 현대 병원에 갖다 놔도 그냥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 다 발라내고 머리부터 뼈만 쫙 추린 이런 인체 골격도, 이거를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 지금 봐도 의사들이 지금 봐서 그냥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잘 그렸다. 모든 분야에 탁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가 말할 것도 없고 탁월한데 이거를 한 20, 30가지를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훈련 받는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타고난 걸 거야. 뭐 왜냐하면 교육훈련을 받으려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교육훈련 기관들이 잘 돼 있지가 않았을 거고 수명도 짧았다고, 인간 수명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수는 천재성에 의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자, 그런데 그 뒤에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누구나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 괜히 하다가 이것저것 건드리다 말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잘하자. 한 우물을 깊이 파라. 한 가지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산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문과, 이과, 뭐 세부 전공 해서 한 가지만 잘하면 되고, 그러면 각각 다른 전공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이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런 인재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이제 한 가지만 있으면 먹고 사는 세대로 바뀌었는데 정보화 사회로 바뀌더니 갑자기 이게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전공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애플은 IT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 뭐 보면 다양한 재능이 있는 게 캘리그래프, 서양 붓글씨 쓰는 것도 글씨 쓰는 것도 아주 서예가 탁월하고 인도 철학에 대해서도 심취하고 뭐 워낙 디자인도 끝내주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다시 제가 볼 때는 왜 이게 나타났을까를 봤더니 분업시대에는 과학적 관리 분업시대에는 한 가지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 정보통신, 세계화 때문에 연결되다 보니까 최소한도 다른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성과를 낼 수 없는 시대로 바뀌어서 호모 우니버살리스가 부활한 거예요. 이 사람도 막강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부터 제가 볼 때는 한 1000배쯤 막강한 사람이 지금 일론 머스크로 나타났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 교수인데 유태계입니다. 유태계같이 생겼잖아요. 1980년도에 경쟁전략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현대 경영학의 바이블입니다. 저도 그걸 가지고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영 전략은 관념적인 거였습니다. 뭐 손자병법처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쉽게 얘기하면 그때 이제 전부 경쟁 뭐 난리칠 때인데 경쟁력, 핵심 경쟁 이런 거 할 때인데 경쟁에서 이기는 본원적인 전략.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원가 전략, 집중화 전략, 차별화 전략이 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저원가라는 건 뭐냐면 이 마이크를 하나를 만드는데 원자재 구매하고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물류, 마케팅 다 포함해서 우리는 1,500원 들어간다. 하나를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자, 그런데 경쟁사는 1,800원이다. 그럼 우리가 저원가잖아요, 이게. 그럼 시중에는 얼마에 파느냐? 시중에는 뭐 2,000원 이상 팔겠죠. 하여튼 2,000원에 판다 그러면 경쟁사는 200원이 남고 우리는 500원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사가 꼼짝달싹 못 한다는 거죠, 이게. 경쟁사가 우리한테 엉겨붙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격을 내리면 돼요. 가격을 1,800원으로 내리면 경쟁사는 팔아봤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여전히 300원 남는다. 아예 죽이려고 맘먹으면 1,700원에 팔으면 경쟁사는 팔면은 계속 적자가 난단 말이죠, 시장에. 그러니까 경쟁사가 뭐냐면 처음부터 형님으로 잘 모실 테니까 그냥 하는 대로 다 해주시고 잘 우리도 그냥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더 싸게 공급할 로우 코스트 스트래티지 이게 있어야 시장 지배가 가능하다. 얘들 이런 이론인데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재래식 전략이나 뭐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늘어놓고 칸을 여러 개를 토막토막 다 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원자재 구매, 물류 실어 나르는 거, 생산, 다시 또 물류,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쫙 뭐 디자인 이걸 칸칸씩 다 만들어서 요 한 칸씩을 경쟁사와 비교해 보면은 어느 칸에서 우리가 비용이 더 발생되는지 덜 발생되는지를 일일이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그걸 계산해라. 이런 것들이 바로 밸류 체인, 밸류 시스템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죠. 저도 경영학 공부를 석박사 다 했는데 이건 도대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이론이? 그리고 뭐 이렇게 치밀해? 전 세계가 경악을 했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클 포트의 학부에서 전공이 항공기체역학입니다. 공대 출신이 경영학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경영 전략을 하게 되니까 문과 이과를 섞어가지고 만드니까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부터 경영학한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이제 지금 대학마다 뭐죠? 지금 융합 인재를 기른다, 융합 창조 인재를 기른다. 이제 서로 이게 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얘기가 뭐냐면 간단하죠. 뭐. 자, 기술, 과학, 이공계 위에는 이게 이과죠. 역사, 철학 밑에는 역사, 철학, 문화, 예술, 심리학 이런 거. 문과, 이과를 딱 쪼개서 한 가지만 있으면 먹고 살던 시대인데 이게 아니다. 이제는 다 연결되는 세상이 된다. 이게 이제 2010년도 사진이에요. 2011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죽어요. 그래서 죽기 1년 전이라서 이제 눈이 퀭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정보화 사회를 가장 실용적으로 이끌어온 사람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자, 스티브 잡스하고 이제 맞짱을 많이 떴죠. 저는 뭐 하여튼 연구했다면 반드시 인물 연구를 하고 그걸 꿈속에서 맞짱 토론을 제가 하는 게 버릇인데, 그때는 이제 스티브 잡스 맞짱 토론하는데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연결. 맨 언론에 나오는 게 연결입니다. 연결. 커넥션,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커넥티드 이코노미, 연결 경제, 연결 사회. 그다음 뭐가 나오느냐? 컨버전스, 퓨전,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 맨 이런 얘기란 말이죠. 다 마찬가지예요. 융복합.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창조는 연결하는 거다. 뭐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야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꿈속에서 딱 찾아냈어요. 빨간 글을. 창조는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같은 거 연결해봐야 융복합 창조가 안 돼요. 다른 걸 해야 돼요. 소주에 소주를 타면 맛이 안 변합니다. 성분도 안 변합니다. 양만 드러나요. 그런데 소주에 맥주를 타면 소주 맛도 나고 맥주 맛도 나면서 맛이 달라져요. 다른 걸 섞어야 비로소 융복합 창조가 가능하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폭탄주 마실 때 이게 융복합 창조주인 건 알고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서로 다른 걸 섞어야 돼. 같은 거 섞는 거 소용없다고. 자, 서로 다른 걸 섞으려니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끼리끼리는 부담이 없어요. 동창, 동문, 동기, 동지, 동포, 동족, 동료, 동향. 부담이 없잖아요. 이심전심. 그런데 이자만 붙으면 갑자기 긴장이 된단 말이지. 이교도, 이민족, 이문화, 이단. 그럼 경계심. 믿을 수도 없고. 이게 아군이야 적군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어려워, 심리적으로. 그래서 바로 뭐가 필요하면 소통, 공감, 그 다음번에 이해, 신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서로 다른 것 잘못 연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충돌, 마찰, 갈등, 모순, 혼돈. 이게 요새 보면은 가자 시트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종교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서 대형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연결하면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냐면 소통, 공감, 신뢰 이런 기술을 함께 갖춰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남의 말을 많이 듣고 필요하면 자신의 생각을 바꿔라. 그 다음 공감 능력이야말로 리더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협업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다름을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에 크게 기여한 분은 이어령 교수님인데, 이어령 교수님은 처음에 뭐 언어학을 하고 국문학을 했지만 나중에는 비교 문화론, 다양한 문화를 연결해서 융복합적인 많은 그런 영향을 준 분인데, 제가 이제 모시고 대학 총장할 때, 공무원 교육원장 할 때 이러고 들었는데 지금도 생생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언론에서 이제 아날로그 시대는 끝났고 디지털 시대로 다 바뀐다. 아날로그 끝나고 디지털로 바뀐다고 뭐 하도 난리를 치니까 제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바보들아, 아날로그가 뭐가 끝나? 아날로그가 콘텐츠고 디지털이 기술이야. 이게 만나서 신문명이 온다는 거지. 뭐가 끝나긴 뭘 끝나? 저는 한 도끼로 한 방 맞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에. 아날로그가 콘텐츠고 디지털은 기술이라는 거야. 이게 만나서, 그러더니 그 뒤에 나온 책이 뭐냐면 디지로그라는 기가 막힌 책이 나온 거죠, 이게. 그때 저한테 한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북방 문화와 남방 문화가 만나는 반도에 살기 때문에 융복합 재능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 앞으로 이제 정보화 사회가 진전이 되면 한국이 뜰 거야. 두고 봐라. 그리고 한국 음식 전부 융복합이야. 특별히 다른 나라 거보다. 그 비빔밥을 봐라, 비빔밥. 그 모든, 여기 또 전주 비빔밥이네,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모든 식자재를 다 섞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냐면 앞으로 축약어의 시대가 온다. 서로 다른 걸 합친 단어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그래야 또 이게 경쟁력도 있다. 그러면서 숫가락, 젓가락 이거 합쳐서 수저라고 쓰는 거 봐라. 6자를 2자로 완벽하게 표현하잖아. 한국인들이 융복합 천재야. 두고 봐. 그러더니 요새 제가 한류 뭐 등등 뜨는 걸 보면은 벌써 그리워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게.
자, 우리나라 몇 개월 전에 왔다 가는데 예일대 총장 피터 셀러베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여러 가지 학문적 관점에서 나온다. 어떤 문제 해결하려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전공, 한 가지 관점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왼쪽 위에는 고대 김동원 총장, 가운데 카이스트 총장, 오른쪽에 연대 총장, 지금 염재호 태제대, 캠퍼스가 없는 태제대 총장, 그 다음에 서울대 총장, 중앙대 총장, 이건 뭐 요새 어지간한 대학 총장들이 다 와이드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부터 필요한 인재는 뭐냐?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협업이다. 어차피 신은 한 인간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자원을 다 주지 않아. 그러니 다른 분야를 잘 이해하고 손을 잡아서 협업을 해야 돼.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김정원 교수, 요새 화가가 돼가지고 여수가 있어요. 근데 고대 심리학과 10년 후배인데, 김정원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이 에디톨로지, 우리말로 편집술. 이 세상에 좋은 정보, 지식, 기술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여러 학문, 여러 곳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 좋은 것만 다 뽑아다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짜 지식인이야. 한 가지 전공한다고 지식인이 아니야. 라는 걸로 만드는 책이 에디톨로지입니다. 자, 요 뒤에는 보니까 제가 고대 심리학과 나왔으니까 뒤에 고심만만이라고 써있는 깃발을 걸어놓고 가끔 보이는데, 뭐 줄인 것 같아요, 고심만만이? 그렇지, 고대는 틀림없고 이게 심리학과고, 뒤에는 뭐예요? 만만세. 정답 금방 하시네요. 고대 심리학과 만만세. 근데 이게 제가 입학할 때는 고대 문과대 심리학과. 근데 지금 이게 문과대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고대 심리학부, 이렇게 단과대가 됐어요. 자, 질문합니다. 심리학은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문과면은 문과에 그냥 있어야지 튀어나오면 안 되죠. 그렇다고 공대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대 심리학부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할 때 학위를 뭘 주나 봤더니, 인공지능, 뇌과학 이런 거 공부한 애들은 이학사 학위를 주고, 상담심리, 사회심리 이런 거 한 사람은 문학사 학위를 주고 그래요. 그 심리학은 지금 문과, 이과가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인기가 엄청 좋으니까 과단위에서 단과대가 된 거죠. 지금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 전문가협회는 어지간하면 다 심리학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과학은 효율성의 혁명, 생산성 혁명이라면 심리학자들은 옆에 앉아서 뭘 하냐면, 이거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해야 대박이 나지, 싫어하면 소용없거든. 이게 좋아할까 싫어할까, 심리적 저항감이 생길까 안 생길까, 이런 게 반드시 들어붙어야 이게 이제 성공을 하니까 그 심리학이 요새 뭐 뜨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데 허영만 화백입니다. 저보다 한 3살쯤 많아요. 80, 지금 70 중반 좀 됐다고 생각하세요. 중반 됐는데, 부러운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한 달 전에 골프를 같이 쳤는데 드라이브 거리가 저보다 더 나가요. 그 얘기는, 저도 골프 어지간히 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KPGA 자문위원도 하고 대한골프협회 운영위원도 하고 한때 SBS 골프 진행도 한 사람입니다. 골프 책도 내고. 그러니까 어지간히 아직도 치는 사람인데 저보다 거리가 더 나간다는 얘기는, 나이도 3살 많은데 그 얘기는 건강이 아주 좋다는 얘기. 그럼 뭐 일단 탕 안에 씻으러 들어갈 때는 우리끼리 보니까 군살이 전혀 없어요. 아주 몸매가 그냥 조각품 같아요. 자, 첫째 그게 부럽고, 둘째 더 부러운 게 있어요. 나는 돈 걱정은 안 한다. 자고 나면 돈은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식객이고 타짜고 이런 뭐 책이 아주 히트 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인세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70 중반 넘어서 돈 걱정 안 한다는 게, 이게 그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게. 거기다 또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TV 백반기행.
그래가지고 전국의 맛집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인물 다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돈을 내고 오는 게 아니라 돈을 받잖아 이게. 이야 참 팔자도 이런 팔자가 어딨나 이게. 전 세계 나라를 몇 번 구했길래 이러냐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 허영만 화백의 전공은 뭡니까? 전공. 허영만 화백의 전공. 잘 모르잖아요. 이분은 대학을 안 나온 분입니다. 만화에 빠져가지고 젊은 시절에 가서 도제식으로 만화가를 찾아가서 연필 깎고 청소하고 심지어는 밥하고 라면 끓이고 하여튼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받아주세요 해서 그렇게 만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뜬 사람이 그때 이제 삼총사를 얘기하자면 이상모 화백이라고 독고탁 뭐 야구 만화 그린 이상모 화백이 돌아가셨고, 그 뒤에 한참 날렸던 사람이 이현세 만화가 뭐 CF 광고까지 날리고 밤낮 2등 3등 하더니 지금 나이 들어서 갑자기 확 떠서 평천했잖아요. 자, 근데 이분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학교 전공이 문제가 아니고 융복합 지식에 관한 달인입니다. 달인. 왜 달인인지를 알게 됐어요. 강의도 들어보고 언제 한번 좀 초청해서 강의 들어보세요. 자, 식객을 하나 하려면 그림 그리는 게 만화가가 아니에요. 컨텐츠가 중요하지. 그럼 음식에 관한 좋은 책을 갖다가 거기서 뽑아요. 작가 노트에다 다 이제 소재거리를. 그래서 전국의 맛집 직접 다 찾아가. 그래서 이 집이 왜 맛있는 거지 이게 스토리 다 뽑아내. 그다음 단골 손님 만나 한 10명 정도. 이 집이 언제부터 단골이었어요? 뭐가 특히 맛있어요? 다른데 차이가 뭐예요? 다 뽑아. 그 다음번에 전국의 요리 달인들 셰프 찾아가서 모시고 다 배워. 또 거기서 들은 거 다 뽑아내. 요 작가 노트 하나가 두꺼운데 깨알같이 뭘 써놨더라고요. 그 타짜라는 게 타짜. 노름하는 것도 만화 그린 거 있잖아요. 그 도끼로 손가락 다 나간 사람이 은퇴해서 지리산에 살고 있다. 또 거길 찾아가서 한 달만 살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때 판 크게 할 때는 얼마에 했어요? 노름이라는 게 이게 기술입니까? 속임수입니까? 그러면 가장 대표적 기술은 어떤 겁니까? 자, 그날 도끼로 손가락 자르고 난리 칠 때는 상황이 어떤 거 있습니까? 이걸 이제 다 들어본 다음에 깨알같이 옮기는데 이 노트 작업하고 컨텐츠 뽑아내서 하는데 한 2년 걸려요. 요 노트를 제가 보고 질렸습니다. 차라리 박사학위 논문 쓰는 게 낫지 내 이 짓은 못하겠다 할 정도로 꼼꼼하게 다 했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아주 탄탄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일단 한우물을 깊이 파는 것보다는 융복합진이 훨씬 나은 세상이다. 그리고 이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 수명이 100세 이상 늘어납니다. 100세 이상. 그런데 수명이 100세 이상 늘어나는 데 비해서 신문명은 주기가 20년 미만입니다. 20년마다 통째로 기술과 문명과 인재가 다 바뀌어요. 그때마다 누가 제일 똑똑하냐면 새로운 문명의 제1세대가 성인이 됐을 때가 제일 똑똑합니다. MZ세대는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1980년이 아까 제3의 물결이 했잖아요. 이게 태어나자마자 컴퓨터가 있고 이걸로 오락하고 이걸로 학교에 가서 수업하고 이런 애들인데 소통하고, 얘들이 사회에 나와서 20살이 됐을 때가 전혀 다른 제일 똑똑한 애들이 가장 신속 정확하게 일을 다 잘하는데 의식구조가 달라요. 사고방식이 다르고 그게 기성세대하고 빡치게 난 거죠. 이 일은 분명히 신속 정확하게 잘하는데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뭐 민주화 산업화 이거 필요도 없어요. 갑질하지 마, 행복 추구권, 소확행, 인권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면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초역전의 시대라는 거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노인이 청년에게 길을 묻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이게.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잠깐만요. 내비 켜보니까 지금 제일 빨리 가는 거는 41분 걸리고요. 어디로 가시면 되고요. 경치 좋은 데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고 한 5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쓰는 사람이 한테 물어봐야 돼요. 노인 한 사람은 도서관 한 개다. 지금 젊은 애들은 앉은 자리에서 전 세계 도서관 다 들어가고 메타버스로 파고 들어가서 마지막 책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드디어 초역전, 뒤집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리버스 멘토링, 멘토 멘티, 사수 조수, 유경험자 신참. 이게 아니라 젊은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 리버스 멘토링. 뭐 공자님 말씀 중에 저는 공자님 말씀 인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랜만에 떠오른 게 뭐냐면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때 아랫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젊은 사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관직이 나보다 낮은 사람,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데 그 말이 지금 딱 맞는 거죠.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어지간한 모임에 가면, 동창회 이런 데 가면 무조건 저는 제일 젊은 사람한테 발언권 주고 건배지휘도 거기다 시키고, 제가 무슨 골프 회장하는데 동창회에서, 근데 항상 뭐냐면 총무한테 물어봐요. 오늘 온 사람 중에 제일 젊은 사람 누구예요? 누구는 오케이, 그 사람한테 최종 의사결정도 줍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 다 나왔는데 하여튼 결정을 하고 가야 되니까 오늘 저 결정은 제일 젊은 분한테 한번 맡기면 어때요? 그럼 사람들이 뭐 회장이 그렇게 하자는데 그거 좋습니다. 근데 그럼 막내가 잡으면 뭘 것 같아요? 독단 독선 못해요. 제가 이게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 생각은 이거였는데 이러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대체로 다 잘 들어맞아요. 독단 독선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세상이 이렇게 초역전의 세상으로 변했다. 리더십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 알파 세대는 2016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애들이 이제 몇 년 지나면 20살이 되면 MZ 세대는 다시 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왕꼰대가 됩니다. 저도 왕꼰대가 됩니다. 20년마다 뭐냐, 완전히 사회 초년병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애들한테 계속 배우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대학교를 뭐 20살만 학부 다닙니까, 이게? 40살짜리 학부, 40세, 60세 학부 이렇게 해서 평생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 시대이고 이런 방송국에서도 좋은 학습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권호영 고문하고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있는데, 나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삼성전자를 이끌어서 세계적인 테크 기업과 싸워서 이겼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야. 자, 지금은 뭐냐? 협업과 상생이 중요한 거야. 삼성 아무리 막강해도 혼자 못 살아. 삼성 주주, 그 다음번에 임직원, 거래처, 고객, 지역사회, 문화예술단체, 학교 이렇게 같이 해서 삼성전자의 생태계를 키워야 살아가는 거지 독단독선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세상이 변한 거예요, 이게. 자, ESG 뭐냐? 이게 환경, 그 다음번에 소셜 거버넌스를 제대로 윤리적으로 투명하게 환경 이런 것 등등 해서 일정 수준이 안 되면 협업 파트너로 인정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탁월해도 거기 믿을 수 있는 데야, 거기 사회적으로 괜찮은 데야, 평판이 괜찮아, 이걸 하는데 가장 현재 편리한 기준의 하나는 ESG 실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정리 들어가죠. 분업이라는 거는 나눌 분자, 업무할 때 업자,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게 이게 분업입니다. 자, 삼각형 조직을 만들고 탑이 있고 최종 의사결정자, 법적 책임자, 중간 관리자, 그리고 실무진은 A, B, C, D인데 칸막이가 매우 견고합니다. 두터운, 왔다 갔다 하지 마, 사고나. A는 A 업무만 해, B는 B만 해, C는 C만 해. 필요하면 중간 관리자들이 조절해 줄게. 이런 방식을 분업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과학적 관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사고도 덜 나고 생산성 엄청 올라가는 아주 좋은 겁니다. 이거 한 300년 빼먹었어요. 근데 정보화사회가 되고 나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사고 날 것도 없고, 컴퓨터 켜놓고 스마트폰을 켜놓으면 옆에 부서 다른데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얼마 팔렸는지 알면서 생산 관리하고 재고 관리하고 다른 부서 뭐 하는지 다 알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사고 나는 건데 그럴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른 부서와 협력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협업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경영 자원을 가지고도 분업으로 할 때에 비해서 협업으로 하면 성과가 2배, 3배, 4배, 5배 난다는 거죠, 이게. X 시너지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요 가운데를 결정하는 나이가 있는데, 제가 대략 따져봤더니 45세 이후
45살보다 더 먹은 분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전부 과학적 관리를 배운 겁니다. 경영학, 행정학, 조직론, 커뮤니케이션론, 뭐 별놈의 소리를 다 들어가면 리더십 배워서 왼쪽 배웠는데 40살 아래로 젊은 사람들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컴퓨터로 공유하면서 협업형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요새 어지간한 대기업에서 저를 신입사원 강의할 때 안 부르더라고요. 지금 물어봤어요. 한 5년 전부터 안 부르길래 요새 신입사원 교육 안 해요? 그랬더니 교육시킬 것도 없어. 애들이 일 더 잘해요. 들어오면 경영 철학하고 조직 문화만 교육시키면 돼요. 저 요새 강의 요청 들어오는 게 다 뭐냐면 임원 교육, 관리자 교육. 이 나이 든 사람 바뀌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거는 협동은 뭐냐?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겁니다. 농업협동조합, 농업인들이 만나서 공동출자,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출하. 그럼 규모의 경제 돈 더 벌죠. 자, 좋은 거죠, 이것도. 근데 협업은 뭐냐? 자, 무슨 뭐 전남대 병원이 있다. 자, 무슨 뭐 서울대 병원이 있다. 대학병원. 환자가 오면 내과, 예과, 신경정신과, 방사선과, 엔지니어, 요새는 판독의사까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도 같이 합니다. 이걸 협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내과 의사들만 다 모이면 아무리 탁월해도 어차피 내과밖에 못 본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돕는 것이 이게 바로 협업이다. 자, 그래서 이제 분업에서 협업으로 또 한 가지 협동에서 협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왼쪽이 구닥다리, 구경영, 오른쪽이 신경영. 자, 그러면 뭐 나머지는 또 간단하게 나오죠. 협업은 두 개 이상의 개체가 서로 다른 강점을 수평적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나 거대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 했죠? 곱하기 시너지. 자, 곱하기 하면 엄청난 게 나오는데 곱하기의 뜻은 첨단 기술, 협업, 담대한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업무 협업이 있고 제품 협업이 있습니다. 콜라보 제품. 자, 내부 협업은 조직 내부의 협업, 외부 협업은 밖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부터 새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끼리 하는 협업이 있는가 하면 인간과 로봇의 협업으로. 그리고 뭐 저는 공군 장교 출신인데 유무인기가 함께 작전도 하고 요새는 그런 기술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 자, 몇 가지 사례만 얘기를 해서 마무리할 텐데 탐 삭스라고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는데 나이키에서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요. 물론 리미티드로 내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처음부터 너무 비싼데 더 끝내주는 거는 신고 다니다가 나중에 중고로 팔면 더 비싸요. 이게 참 기가 막힌 협업의 힘 아니에요, 이게. 자, 슈럼, 주숫자는 기계잖아요, 이게. 근데 화가가 죽은 지 70년이 지나면 어떤 미술품도 작품도 지적 소유권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써도 돼요. 그래서 이런 예술가들이 가서 중소기업을 도와줍니다. 여기다 직접 자기들이 디자이너 이용해서 하려니까 역량이 떼리고 예주 주려니까 돈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명화를 입혀봐. 그러니까 때깔 좋잖아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제품력 좋아지고 소비자는 주방에서 명화 감상하고 이런 거 뭐 수출도 잘 되고 이런 걸 아트 콜라보라고 해요. 자, 박서보 화백이 안타깝게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단색화의 거장. 그런데 박서보 화백의 작품과 루이비통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3,400만인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단색화니까 오늘 질감을 살려서 이게 올록볼록한 겁니다, 이게. 근데 멋있지 않아요? 야, 이 한국 사람들이 뭐 정말 이제 K자가 다 뜨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이제 루이비통도 이제 한국 작가와 이런 협업 나오고, 요번에 저 포켓몬은 전 세계에 열광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호 미술관 50주년인데 요거를 요번에 포켓몬과 협업을 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와장창 와서 대성공을 거뒀다, 이런 사례도 있고, 이상봉 디자이너 모나미, 여기 잘 보면 숫자가 153이라고 보이죠? 모나미 볼펜의 스탠다드는 153이거든요.
오래 했어. 우리 어렸을 때도 썼는데 옛날에. 근데 이 모나미 볼펜인데 모나미 볼펜과 이상봉 디자이너가 합작해서 티셔츠도 나오고 잠바도 나오고 코로나 시대 저한테 이걸 한 박스 보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 강의 그래도 하고 다니려면 기왕이면 좀 이렇게 모양 있는 거라 해보라고. 그래서 이걸 쓰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이게 또 문제가 됐네. 자, 이런 이제 아트 콜라보도 있고, 그 다음에 탐 브라운 이 삼색선. 그래서 이게 저 삼성전자에서 제일 마지막 나온 게 이건데 이 기술도 필요 없어요. 탐 브라운 그냥 그 삼색만 딱 집어넣는데도 가격이 240만 원이 얼마에 팔리고 다 팔리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크록스는 이게 못난이 신발이잖아요. 이게 오리 주둥이 같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풀장에 끌고 다니는 걸 줄 알았더니 망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잘 돼. 지금 이유는 뭐냐, 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요 구멍에 끼우는 거를 지비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각자 자기가 끼우면 돼요. 그래서 나만의 크록스를 만드는 맛에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개성 있게 뭐 자기 이름 붙이기도 하고 별짓도 하는데 네이클로버도 있는데 요건 진짜 진주입니다. 유럽의 어떤 부잣집 딸이 웨딩드레스 쫙 입고 그리고 웨딩 슈즈를 저 지금 크록스에다 진주 딱 박아가지고 폼 잡고 찍은 사진이 있던데, 이야, 요건 KFC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렇게 끼운 건데, 저 이제 언젠가 저는 이제 개한테 한번 물리는 수가 있어서 제가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와치 콜라보, 오메가와 스와치 콜라보해서 오픈런까지 난리가 난 거죠. 요건 좀 실패작 같아요. 샤오미하고 독일의 명품 렌즈 라이카하고 카메라 렌즈. 그래서 요거를 탈부착으로 좋은 사진 찍으려면 딱 이거 해서 찍고 그리고 들고 다닐 때 해서 넣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계속 검색을 해봐도 팔렸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거 팔리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든 넣고 다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저는 갤럭시 쓰고 있는데 울트라. 아, 이게 화질이 더 좋은데 뭐하러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작도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뭐. 자, 요거까지만 해볼까요? 테슬라가 역시 머리가 좋아, 이런 거 보면. 아, 뭐 전기차고 뭐고 사고 나고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GM한테 가서 우리 차 찌그러진 거 GM 정비센터에서 하면 안 돼? 돈은 받으면 되잖아. 왜냐면 새로 테슬라 정비센터를 차리려면 부지, 설비, 인력 다 해야 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GM은 미국 전역에 다 깔려 있어요, 정비센터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와서 좀 정비하면 안 돼? 니들 돈 벌잖아. 근데 안 받아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애 기분 나쁘다가 안 받아주면 아, 포드로 가면 그만이지 뭐 무슨 상관이야 이게. 그러니까 GM에서 아, 좋다고 하자고. 경쟁사와도 콜라보가 가능하다니까 이게. 자, 콜라보 팀도 있고. 이거는 지금 뭐냐, 일본의 통신사인데 앞으로 기지국 다 없애. 다 그거 뭐 땅 비싸게 설비 다 필요 없고 아예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하고 계약해서 앞으로 다 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나오고 뭐 다양한 게 있어요. 자, 이런 방법론들인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는데, 이제 드디어 뭐냐면 협업으로 모든 것을 확장시켜 나가고 성과를 내는데, 매일 저는 검색을 해봅니다. 매일 자기 마지막에 네이버에 찍어봐요. 협업, 콜라보레이션, 컬래버레이션 찍어보면 매일매일 10개, 20개씩 튀어나옵니다. 어디와 어디가 뭐 때문에 협업하기로 했다. 어디와 어디가 협업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나오는데, 그거 보면 저는 희열이 느껴집니다. 야, 같은 자원도 연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동안 10년간 열심히 협업 전도사 역할하고 다녀서 이렇게 또 확산된 면도 있으니까 기분이 좋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콜라보노믹스, 컬래버노믹스, 콜라보레이션 이코노믹스, 협업 경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세미나를 제가 해봤는데, 육해공군 참모총장 다 있고 미국은 우주군 참모총장도 있습니다. 이게 초대 참모총장, 현재 참모총장인데 여기는 그 우주군 산하 부사령관인데 한국에 왔었고 이런 세미나를 같이 했는데 다 보고 있어요. 위에서 다. 우리가 여기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위에서는 밑에 다 전부. 그러니까 통신위성, GPS 위성, 감시위성, 감시정찰위성 다 있는데, 위성이 만약 없다면 스마트폰 끝, 방송 끝, 자율주행차 끝, 다 국방안보 경제 모든 것 다 끝. 앞으로 뭐냐, 우주동맹만이 살 길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주동맹,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우주동맹, 이렇게 지금 재편되고 있고, 그럼 우주산업은 이제 대기업만 하느냐? 거기 소프트웨어부터 작은 부품까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본격적인 우주시대예요.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하러 갔더니 나사로 초청을 해서 직접 부통령하고 같이 가더니 우주센터의 핵심적인 걸 다 보여줬다고요. 왜 보여줬겠어요? 이게 우리는 다 보고 있다. 우리와 동맹, 우주동맹하면 당신들은 국방안보 뭐 등등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강요는 안 하겠지만 선택은 뭐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했는데 수많은 장소를 다 두고 하필이면 우주센터로 끌고 가가지고 뭔가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을 것 같아요? 원래 우주 강국은 러시아야. 원래 지금도 우리가 미국과 맞짱 뜰 수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 안보 경제 살리고 싶으면 우리하고 손잡아야 돼. 이거 보여주러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제 제3의 물결 끝났고 4차 산업혁명 끝나가고 조만간 바로 뭐냐면 신문명이 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우주 포함해서 새로운 시대인데, 마지막 정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X혁명, 미래니까 X로 그냥 썼는데 우주로 심해로, 인공지능의 일상화, 생활화, 양자 컴퓨터 시대, 인간과 로봇의 공생, 초가속 시대, 그리고 인간 수명은 100세, 그리고 초연결, 초성과, 초리스크, 그리고 UN, United Nations, 이게 중요한 게잖아. 이제는 뭐냐면 초거대 기업 몇 개가 힘을 합치면 UN보다 더 막강하고 국가보다 막강한 그런 시대로 문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도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0초만 얘기하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는 시대가 아니고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로 변했다. 자, 생각의 속도, 정보의 속도, 의사결정의 속도, 실행의 속도,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 앞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학습의 속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린 꼴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저물어가고 새로운 신문명이 오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많은 기회, 그리고 또 리스크,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이런 과정을 만드셨으면 여러분끼리도 협업을 하시고, 또 이런 과정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외부까지도 콜라보레이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5배, 10배 이상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